현대 배경 소설빙의 TS물입니다. 완결을 앞둔 소설을 읽던 주인공인데 최신화가 올라와서 봤더니 마지막 편이 아니라 연중공지입니다. 작가에게 따졌더니 소설 속으로 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TS 소설빙의물과 달리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20대 남자의 몸에 빙의합니다. 약을 먹고 자살한 남자의 몸인데 죽기 전에 자신의 시체를 발견할 사람을 위해 통장과 도장, 쪽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쪽지와 일기장을 통해 남자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 빙의하기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한국이고 날짜도 비슷해서 이 세계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가족, 친구 등에게 연락을 했지만 원래 폰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어 있고 가족과 친구들은 자신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역사를 검색해도 기존의 세계와 동일하고 심지어 이직을 고민하던 회사의 구인글까지 그대로라고 합니다. 친구의 SNS를 보니 자신이 함께 찍혀 있던 단체 사진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인공만 대체된 것이죠.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많아서 새로운 세상에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TV를 틀어보니 긴급 속보가 나옵니다. 강원도에 갑작스러운 지진과 폭풍우가 발생하고 검은 구체가 등장했다는 속보이죠. 그렇게 주인공은 소설 속으로 빙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소설 빙의물은 여기서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원작에 개입하게 되죠. 이 주인공은 돈도 많겠다 위험한 원작 스토리에는 접하지 않고 배째라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원작자는 주인공을 강제로 각성자로 만들고 TS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작품에 애정이 없는 것 같아 동기부여를 해줬다는 문자를 보내게 되죠. 강원도에 나타난 검은 구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푸른 구체로 변화하게 되고 접촉하는 적합자와 각성자들을 빨아들입니다. 그 안은 다른 세상으로 일종의 게이트 같은 것이죠. 내부의 크기는 구체마다 다르고 몬스터의 종류나 난이도도 다릅니다. 일정 기간 내에 내부의 몬스터를 소탕하지 않으면 붉은 구체로 변한 후 팽창하고는 그 주변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 되죠. 소설에서는 이후 수많은 게이트로 인해 지구가 황폐화되었으나 반대로 게이트를 클리어하고 녹색 구체가 되면 이제 몬스터 걱정 없이 그 안에 땅과 천연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신대륙으로 각광받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나타난 강원도의 검은 구체는 원작에서 수많은 탐색대를 실종시키고 내부에는 어떤 몬스터가 도사리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최초의 각성자로서 자신이 아는 정보를 알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고 실종될 운명의 탐색대를 구하기 위해 정부와 군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TS 되면서 신원도 불분명해진 데다 일개 개인이 뭔가를 하기는 어렵죠. 1인 시위를 하거나 방송국에 출연해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TS로 인한 뛰어난 외모를 살려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아는 정보를 점점 풀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각성자가 된 상황이라 육체적 능력도 매우 뛰어나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설정은 저런데 사실 작가가 그냥 TS 임박물을 쓰고 싶어서 저런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실제로 이후 검은 구체가 푸른 구체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주인공은 느긋하게 역캠 방송을 하거나 게임 방송을 합니다. 한참 동안 게이트와는 관련 없이 그냥 평범한 임박물을 찍는데 이 시점에서 사실 하차할까 고민했었습니다. 다른 TS 임박물이나 게임 방송물과 비교해서 상당히 재미없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제목에 있는 헌터라는 문구와 언젠가는 게이트에 들어가게 될 테니 지금까지 읽은 게 아까워서 거기까지만이라도 한번 보고 하차하려고 참았더니
약 40화 정도의 포탈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포탈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소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엄청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중간중간 고구마 등장인물도 나옵니다. 개연성도 엉망이고 붉은 구체가 되기까지 시간 제한에 쫓기는 것처럼 묘사해놓고 막상 안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야 게이트 내부에 사람이 있으면 붉은 구체로 바뀌지 않는다는 설정을 언급하는데 이 부분에서 작가가 독자 입장에서 글을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작가야 설정을 알고 있으니 당연한 듯이 진행하는데 독자는 작가가 묘사한 내용밖에 모르니까요. 주인공이 게이트 클리어를 서두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능성은 떠올릴 수 있지만 소설에서 명확하게 언급된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기존에는 시간 제한에 대해 엄청 강조하고 있었죠. 그 후 이 막장 소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더 지켜보려고 지난주에 소개글을 적지 않고 이번 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노벨피아 공모전에 도전한 작품입니다. 공모전은 5월 4일에 끝났죠. 이 소설의 마지막 연재일은 5월 3일입니다. 첫 번째 게이트가 클리어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헌터물이 시작될 것 같은 시점에 급 완결이 나버립니다. 사실 연중인지 완결인지 애매한 상태로 끝나는데 완결 공지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소개글을 쓰려고 보니까 유료화를 했네요. 아무래도 공모전 기간에 맞춰서 작가가 써보고 싶었던 TS 인방물, 게임 방송물, 헌터물을 다 짬뽕으로 넣은 다음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세 가지가 하나의 소설에 다 들어가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을 추구해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하기는 합니다. 초반의 미래 시점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편과는 설정이 충돌하는 내용이죠. 일단은 열린 결말처럼 끝났으니 저런 미래가 될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작가가 제대로 플롯을 짜지 않고 공모전이 끝나자 급 완결을 내버린 느낌입니다.